네, 위클리 플랜 시간입니다. 또 시장에 해답을 주시는 분 오늘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AR 인베스트먼트의 하창봉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이 2150선대의 안착을 굳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박스피 탈출에 대한 기대감도 어느 정도 높아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기준금리는 시장의 예상대로 인상이 되었고 특히나 이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매수 상위 종목과 지속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여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일주일을 먼저 정리를 하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시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실까요? 네, 사실 우리가 연초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대세 상승장이다. 올해는 예년보다 장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뭐 상저하고 이야기도 많았는데 어떻게 보면 올해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상당히 강한 좀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미국이 이례적으로 이번에 이례적인 건 아니죠. 금리 인상 가능성을 상당히 빨리 인상을 했습니다. 이번 주 중에 인상을 했습니다만은 미국 증시는 오히려 또 그것 자체를 상당히 호재로 받아들였고 물론 뭐 큰 폭의 상승은 없습니다만 계속적인 미국 증시 상승을 가져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직 체크할 건 많습니다만은 미국이 이제 1% 금리로 도달하는 데는 멀지 않았다 그런 말씀 좀 드리면서 약간은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이상적인 그림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 기준으로 이상적인 그림이 뭐냐 하면 트럼프의 생각과 옐런의 생각이 다르죠. 트럼프는 뭔가 빨리 성장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예산을 제출했습니다만은 트럼프는 지금 미국 경기 기준으로 한 연간 3% 이상 성장에 욕심을 내고 있어요. 택도 없죠. 지금 미국의 현재 상황을 놓고 보면 작년에도 2% 중반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옐런 쪽은 또 금리를 올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경기를 부양시키고자 하는 트럼프는 달러가 약한 게 좋죠. 근데 이제 금리를 올리게 되면 달러는 강하죠. 근데 약간 좀 재미난 좋은 호재성 재료는 뭐냐 하면 어저께 미국이 금리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달러 강세가 주춤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파르게 올랐던 국채 금리도 조정을 보였다는 것은 달러가 적당히 강세를 보이면서 미국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이건 사실 가장 이상적인 조합으로 미국 경기는 좋아지는 그림으로 갑니다. 이것 자체가 주시장에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나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유가도 사실 지난주 좀 많이 급락을 하면서 좀 부담을 줬는데 아직은 물론 여전히 배럴당 50달러 밑에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달러 강세가 좀 주춤하다 보니까 국제 유가가 배럴당 한 48달러 선에서 조금 하락세를 진정한다는 것은 또 대외 여건 면에서 그게 나쁘지 않다 그런 말씀 드리겠고 이번 주가 너무 이슈가 많았어요. 사실 아마 좀 이슈가 잠깐 되긴 됐습니다만은 네덜란드의 EU 탈퇴 넥시트 우려는 있었습니다만은 자유당이 일당이 무산됐습니다. 150석 중에서 한 30석 이상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얼추 21석인가요? 예, 플러스 5석 추가에 그쳤기 때문에 약간의 좀 극심했던 포퓰리즘은 약간 멈추는 모습이었죠. 물론 이제 4월 프랑스 총선도 있고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만은 일단 넥시트 우려는 좀 완화가 됐다. 이렇게 이번 주가 어떻게 보면 대외 변수는 상당히 안정적이었고요. 국내는 아까 우리 앵커님이 2150포인트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네네. 삼성전자가 오늘 210만 원입니다. 예, 삼성전자 210만 원, 삼성전기 지금 엄청 달리고 있죠. 6만 6천 원까지. 그래서 삼성전자군의 IT 흐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달 말 출시 예정인 갤럭시 S8에 대한 기대감을 좀 이어간다 그런 말씀 드리겠고 D램 쪽이 약간 비거덕거려요. 어제 같은 경우도 D램 스팟 가격, DDR4의 가격 자체가 1.5% 정도 하락을 좀 했는데 SK 하이닉스가 확실히 조금 꺾였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기관 매도 좀 나오는 모습이고 SK 하이닉스가 좀 꺾이다 보니까 코스닥에 있는 반도체 기업들이 주가가 조금 쉬어간다. 이것이 이번 주의 좀 특징인데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뭐니 해도 이번 주에 가장 핫한 키워드는 지난주 금요일 날 탄핵이 인용됐고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물론 대선 후보들이 조금 더 이제 TV 경선 토론이나 이런 걸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일자리 공약은 무조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일자리 공약의 근간에 4차 혁명 이야기를 많이 또 거론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다시 사실 우리나라 제가 조사를 좀 해봤더니 UBS에서 작년에 조사한 게 있어요. 우리나라의 4차 혁명에 대한 준비가 어느 정도인지 랭킹을 좀 매겨봤더니 1위부터 10위까지가 거의 유럽 쪽입니다. 스위스, 네덜란드. 우리나라가 한 24위 정도요. 중국 정도 하고 있고요. 대만, 일본 정도가 한 16위권 정도인데, 큰 그림에서 보면 사실 실질적인 실제로 볼 수 있는 기업 없습니다만은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가장 좀 수혜가 예상된다는 창업 투자 회사라든지 또 이번 주는 자율주행차, 전기차, 또 3D 프린팅 관련 이런 종목들이 계속
연일 좀 많은 매기세를 모으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주 시장 흐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 주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어느 정도 지나갔어요. 그래도 이제 다음 주 일정을 우리가 챙겨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떠한 일정들이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사실 이제 좀 네. 그런 게 있죠. 네. 뭐 4차 혁명도 마찬가지고 모멘텀도 마찬가지 이런 거는 보통 이제 실적보다는 사실 미래 성장 산업이니까 어떤 스케줄에 많이 좀 포커싱이 되는데 또 하나의 세계 4대 가전 중에 하나는 세빗 2017이 다음 주 월요일 독일부터 열리게 됩니다. 3월 20일부터 24일까지 열린 일정인데 1월 달에 개최되는 뭐 CES라든지 2월에 개최되는 MWC보다는 영향력이 조금 작습니다만은 이번 같은 경우도 일단 시장에서는 뭐 사물인터넷 IoT라든지 드론 그리고 에어 가상현살, 뭐, 예를 들어서 VR이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계속 시장에 화두가 되고 있는 인공지능, AI 관련 기술들이 좀 전시되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 같고요. 그걸 조금 쪼여봤는데, 뭐, 저희 생각입니다. 20일 날, 우리 작년에 우리나라 좀 국민들 좀 파독에 관심을 좀 본 게 알파고 사건 있지 않습니까, 구글에? 이번 같은 경우는 월드 파독 챔피언십이 열리는데, 좀 재미난 것은, 일본에서 이번에 만든 인공지능 딥젠고라는 것을 이 월드 바둑 챔피언십에 출전을 시킨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작년에 알파고만큼 어느 정도 시장에 관심을 모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 자체 결과적으로는 다시 한번 시장에 인공지능으로 대변되는 이 AI 테마에 조금 더 힘을 붙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이벤트 차원에서 좀 체크를 해볼 것 같고요. 목요일로 바로 넘어가면 우리나라는 많이 아시겠지만 올해부터는 제도가 바뀐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미국처럼 금융통화위원회를 1년에 8번으로 축소를 했죠. 예전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12번이었습니다. 네. 근데 8번으로 줄이다 보니까 당연히 남는 달이 있습니다. 그 남는 달이 3, 6, 9, 12월인데 그래서 오히려 이제는 3, 6, 9, 12월에는 금융시장 안정점검회의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것 자체가 뭐 어떻게 시장에 우리가 금리 정책처럼 공격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행사적인 관점에서 조금 지켜볼 것 같고요. 아시아판 다보스 포럼이라 불리는 보아오 포럼 자체가 중국에서 다시 지난 23일 날 개최가 됩니다. 사실 이거는 뭐 이 다보스 포럼보다는 조금 영향은 작아요. 근데 왜 제가 이걸 잠깐 말씀드리냐면 지금 이야기하는 4차 산업혁명이란 단어가 세상에 좀 많이 화두가 된 게 사실은 2016년 1월에 열렸던 다보스 포럼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일단 제가 이벤트 차원에 공부하는 차원에서 한번 체크를 좀 해봤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미국은 뭐 주 후반에 2월 내구재 주문이라든지 마켓 제조업 예측치가 발표되는데 큰 일정으로 봤을 때는 다음 주 글로벌 지표는 사실 뭐 굵직굵직한 지표는 좀 작고 오히려 뭐 어떤 박람회라든지 이벤트 정도만 열린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투자 전략 함께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업종에 우리가 주목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뭐 미국은 금리도 올렸고 네. 어제 또 트럼프의 예산안도 제출을 했습니다. 물론 뭐 예산안 제출에 대해서 또 말은 좀 많긴 많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번 주 좀 굵직한 이벤트가 해소가 됐기 때문에 다른 한편으로는 긍정적인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오히려 이벤트가 없는 것이 과연 지금 지수 상승을 달리고 있는 미국 증시의 차익 기회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최근 흐름을 보면 일단 나스닥이 오히려 뭐 S&P나 다우지수보다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미국 증시는 견고하다. 여기에 먼저 마침표 좀 찍어보고요. 지수는 지금 보면 코스피는 사실 저도 이제 시장에서 계속 2230포인트인가요? 우리나라 역사적 고점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80포인트면 사실 삼성전자 여기서 220만 원 가도 금방 갈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일단 외국인 매수세 여전히 시장에서 많은 의문점을 던지고 있습니다만은 3월 현재 2조 7천억이 넘는 금액을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관 매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외국인 매수세는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또 하나 재미난 것은 여러분들 많이 좀 싫어하는 거 하나 있죠. 네, 공매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또 이게 3월 27일부터 공매도 지정제가 시행이 돼요. 물론 그것 자체 실효성은 좀 낮습니다. 제가 분석을 해봤는데 실효성은 낮아요. 공매도 거래를 하루 거래 정지시키는 거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 대차 잔고의 70%가 외국인이고 공매도도 사실 반 이상이 외국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외국인 매수가 들어온다는 측면에서는 시장은 상당히 긍정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면서 전체적으로 시장 뷰는 우상향으로 제가 좀 포커스를 맞춰봤고요. 조금 더 집중해서 그러면 조금 더 공략해 볼 만한 섹터를 좀 생각해 보면 아까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오늘 보니까 미국에서 그런 이야기 나왔죠. 30개 도시 정도에서 전기차 구매를 한 11만 대 정도 늘리겠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전기차 관련주 뭐 일진 머터리얼즈, 뭐 후성, 에코프로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이는데 아마 이 종목들의 어떤 추가적인 상승이 다음 주쯤 이어지지 않을까. 전기차 2차전지 배터리는 그동안 좀 많이 쉬었어요. 중국의 사드 이슈도 좀 있었는데 약간 순환매가 돌지 않을까 그렇게 보면서 뭐 다음 한 주도 어떻게 보면 대형주는 뭐
계속 가는 거니까 차치하고 개별주 관점에서는 이 뭐 2차 전지라든지 4차 혁명 관련주의 기술적 움직임이 상당히 활발하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